오늘 국내 반도체 섹터에 투심이 몰렸지만 AI 버블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에 이어 피터 틸 팔란티어 창업자 역시 엔비디아 보유 지분 전량을 최근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AI 버블 논란을 잠재울 열쇠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김종학 뉴욕 특파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종학 특파원, 미국에선 여전히 AI 버블 논쟁이 해소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적들이 충분히 근거가 있는 걸로 보입니까? 네, 현재 월가에서는 여러 논란이 촉발되면서 거품 붕괴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붕괴를 예측했었던 한 사람인 마이클 버리가 대형 기술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를 두고 현대판 분식회계에 가깝다는 평가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현재 논쟁이 한창인 이 문제는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즉 GPU의 사용 연한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회계장부에 얼마나 반영하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쉬지 않고 가동해야 하는 엔비디아 GPU 반도체를 실제 수명으로 봤을 때는 2, 3년밖에 되지 않는데도 회계장부상으로는 5년에서 6년 정도 쓸 수 있다고 잡아서 비용을 축소하고 이익을 부풀리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마이클 버리는 그로 인해서 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3년간 1,760억 달러에 달하는 감가상각을 과소 계상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과잉 투자 우려 주가가 급락했던 메타 플랫폼도 올해부터 이러한 장비 수주와 관련해서 실제 비용을 적게 반영한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실제 월가 금융기관들 역시 이걸 음모론으로만 취급하는 분위기가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JP모건과 모건 스탠리, 바클레이스 등을 비롯한 월가 투자은행들에서 여러 보고서들이 현재 나온 걸 종합해보면 데이터 센터 인프라로 이들도 직접 수수료를 챙기고는 있습니다만 한편에선 위험 요소가 워낙 크다 보니까 뒤로는 내부적으로는 여러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JP모건은 향후 5년간 걸쳐서 AI 투자에 5조 3천억 달러가 필요할 텐데 현재 추세라면 우리 돈으로 7,70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하이퍼스케일러들 자체적인 회사채 발행이나 자금으로는 이를 막을 수 없고 1조 4천억 달러가 부족해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분석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은 2028년까지 앞으로 3년간 우리 돈으로 4,200조 원 가까운 자금이 필요한데 자체 자금으로는 절반밖에 채울 수 없다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 최고 경영자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 메타 플랫폼 최고 경영자도 이미 지난해부터 과잉 투자보다 과소 투자로 인해서 도태될 위험이 크다면서 그동안의 투자를 정당화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자산 대비 현금 비중이 43%에 달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 분기 16%까지 줄어들면서 실제로 현금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서 AI 플랫폼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오라클은 현재 가장 빚을 많이 떠안는 기업, 이로 인해서 부실을 해지하려는 시장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라클의 디폴트 위험을 반영한 신용부도 스와프가 6주 만에 2배 이상 폭등했는데 바클레이스는 오라클이 지금처럼 투자한다면 내년 11월에는 현금이 완전히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그런데 또 다른 반대되는 움직임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현금만 늘려가던 워런 버핏이 구글에 처음 투자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투자는 막대한 현금을 쥐고 있던 버크셔 해서웨이의 가장 파격적인 결정이자 월가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정으로 여겨집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주 금요일 장규장 거래 마감 이후에 기관 공시를 통해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주식 1,780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브리지워터를 비롯한 대형 헤지펀드들이 AI에 투자했었던 걸 회수하는 과정에서 정반대 역발상 투자라는 점에서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월가는 이번 투자를 사실상 은퇴를 하는 버핏이 아니라 그의 후계자 그렉 에이블의 첫 대형 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애플을 투자할 당시에 기술주가 아니라 소비재 투자로 정의했던 것과 같이 알파벳이 AI 운영 과정에서 비용을 낮추면서 미래 현금 흐름을 키우고 있는 점에 버핏이 주목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AI에 대한 서로 다른 평가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결국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에 나오는 엔비디아 실적에 모두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 전망이 나옵니까?
네, 엔비디아가 이번에도 결국 전 세계 주식시장의 운명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젠슨 황 최고 경영자의 컨퍼런스 콜까지 시장에 여러 관심을 받을 전망인데 현재 시장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보고서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투자가 단순 비용으로 치부되면서 여러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엔비디아 매출이 예상보다 좋게 나온다면 이런 우려는 단번에 뒤집을 수 있습니다. 월간의 엔비디아의 3분기 매출액 전망치를 현재 547억 9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1달러 25센트로 보고 있는데 작년보다 50% 이상 여전히 고성장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매출을 제외하고도 중동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가 간 투자 경쟁이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성장세가 실제로는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오펜하이머는 차세대 AI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고 새로운 GB300 울트라의 주문도 이미 공급을 넘치게 받고 있다면서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엔비디아의 핵심 고객사들이 먼저 우려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지분을 투자한 클라우드 플랫폼 코어이브는 지난주 실적에서 데이터 센터 지연 문제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고 유사업체인 네비우스 역시 매출 기대치를 밑돈다고 전망을 하면서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AI 붐의 초기 투자자였던 소프트뱅크마저 58억 달러 규모의 엔비디아 지분을 처분하면서 실제로는 투자 우려가 더 큰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CFO는 AI 버블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의 혼란이 실제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김종학 특파원과 함께 했습니다.